여러분, 급등주나 작전주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에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께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점 정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초보자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야 되는 종목 혹은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급등주와 테마주만 쫓아다니지 마라. 욕심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수, 신용, 그리고 몰빵을 하지 마라. 비중 조절이 항상 생명입니다. 세 번째, 작은 돈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언제까지?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때까지. 네, 큰 꼭지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것을 토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급등주와 테마주만 쫓아다니지 마라. 이거는 욕심 통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노메딕스, 필룩스, 신라젠, HLB, 메지온 등등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저의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 이런 종목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시면 물론 지금 요즘은 시장의 상황이 뒷받침이 되는 시장이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식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테크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생 길게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거나 조금 너무 급하게 발걸음을 움직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종목들을 다루는 매매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어서 우선은 주제를 잡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수와 신용 그리고 몰빵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빵을 많이 해봤고 물론 몰빵의 기준이 사람마다 100%가 몰빵일 수 있고 한 비중 50%만 해도 몰빵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몰빵은 진짜 주식 한 종목에 100%를 매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용 자금을 모두 다 밀어 집어넣는 행위,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확률적인 싸움인데 단기간은 내가 원하는 진입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대외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고 개별 종목마다 또 당연히 수급에 따른 것이든 심리에 대한 것이든 나 혼자만 참여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식으로 다 100%를 밀어 집어넣고 하다못해 당장 물타기 할 자금도 없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갔었을 때는 손절을 하거나 버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잘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종목들이 막 점프를 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다른 측면으로서 심리가 꼬일 수도 있고 초조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도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종목에 100%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가끔씩은 뭐 100% 몰빵을 할 때도 있지만, 최근 적어도 올해의 경험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몰빵을 했다가 큰 수익을 놓친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이렇게 이제 욕심을 통제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는데, 사실 처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잘 아는 종목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유명하다 하는 것들, 혹은 주변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추천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진짜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나, 그런 모습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태인 종목들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 저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 중요하지만, 또 완전 반대되는 얘기로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또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가설을 잡고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을 쌓지 마시고, 잘못하다가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깡통을 차고 또 뭐 계좌 반토막이 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어, 이 잔고의 자금을, 주식 투자 자금을 매우 작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볼까? 그야말로 이제 좀 손실이 커도, 내가 다쳐도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자금으로 이것저것 해보시다 보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 이거는 매수하고 뭐 기다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매수보다 매도가 사실은 더 어렵구나.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지만이 종목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리스크 대응이라든지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말씀도 되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저도 일단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항상 유념을 하시되, 정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투자 자금을 매우 낮춰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낮춰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을 벌다가도 까먹기도 하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석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항상 그 지수의 움직임을 참고를 하시고, 그걸 어느 정도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게 테마주든 작전주든 뭐 우량주, 대형주든 대체적으로 설령 물려도 버티면 빠져나오거나 수익으로 되돌림을 하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단 1%라도 높은데, 지수가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나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요즘 같은 때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장에 돈이 몰리고 이런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면서 종목 선정을 하시고 매수 진입 시점을 재보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습니다. 단타를 하든 스윙 투자를 하든 심지어 장투를 하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거래 대금이 몰리는 섹터에서 대장주 어떻게 보면 트렌디를 쫓아라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이왕 경험을 쌓는다면 이런 이 트렌디함도 지녀야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운용하는 자금이 크다라고 한다면 너무 트렌디를 쫓아버리면 너무 리스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많은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약간은 역추세인 종목 너무나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바닥을 다진 만큼 다져서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재무제표를 봤는데도 이거의 지금 주가는 너무 싸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평선이 점점 올라오는 추세가 느껴진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시장 참여자의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은 아직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밑에서 잡고서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식 초보자 분들에게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면서 매매 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마인드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컴투스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좌를 오픈을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종합차트로 잠깐 보자면 이렇게 2011년도니까 코스닥 월봉인데 코스닥 지수가 밑꼬리가 지금 엄청 많죠. 막 400, 이렇게 찍히고, 그런 시절에 저는 계좌를 개설을 했고요. 그때 처음 매수했던 게 KT였습니다. KT를 사놓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엔 유럽 재정위기라니, 그래서 완전 더블 딥이다, 망한다, 난리가 나서, 그러면 경기 방어주를 사야겠다. 시장이 아무리 폭락을 해도 서브프라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였던 KT를 매수를 했다가 너무 흐름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적당한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다른 저의 개인적인 생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2013년 정도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시작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많이 쉬기도 했지만 지금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흐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흘러가면서 저는 이제 이 컴투스를 이 시대의 흐름을 느끼면서 찾아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010년도 요때 이제 아이폰 붐이 일어나고 점점 PC 웹 체제에서 모바일로 넘어왔고 또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SNS라는 게 각광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이뤄가기 시작하고 다들 아시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컴투스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는 낚시의 신이라는 아이템을, 그러니까 앱을 출시를 했었고, 그러면서 또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지금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대표적인 시그니처 앱이 대히트를 치면서 정말 대성공을 거뒀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매매를 했었을 때에는 2014년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그때 3만 원 초반에서 300만 원어치 330만 원인가 그쯤 그러니까 매수 자금을 그만큼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앱의 매출 순위, 뭐 글로벌 순위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장투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엄청난 상승은 투신이 이끌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당시에는 당시에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고, 정말로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겁니다. 자산이 자고 일어났더니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장중에 조정하면서 종가 마무리 딱 해주고, 정말 환상적인 나날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 뭐 네이버 게시판에 글들도 보고 제 나름대로 앱에 대한 뭐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여기저기 자료조사도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몇 개월 한 5개월 6개월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달에 일단 대부분의 물량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이제 한 몇십 주 이렇게 남겨놨던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아마 이제 꼭다리 찍고 내려올 때 제가 이제 좀 심리가 흔들리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한 이때쯤 정리하지 않았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러면서 다 팔기에는 좀 아까워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소량을 남겨놨더니 뭐 9월, 뭐 10월 이렇게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일 때 제가 이제 저렇게 스크린샷을 찍고 나머지도 매도를 하면서 막 380 몇 프로, 뭐 350 몇 프로 이렇게 찍혔던 그래서 이제 그거로만 한 뭐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였었는데, 이 컴투스라는 종목을 잡지 않고, 무슨 소리야. 전통의 리니지가 있는, NC소프트를 사야지, 라고 했었던 그런 분들도 그 당시에 많았는데, 만약에 NC소프트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도였죠? 컴투스는 이렇게 올라가던 월봉이 똑같은 월봉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MC소프트는 이제 망했다. 모바일 대응 못했다. 너네 언제 할 거냐. 매출 이제 다 떨어졌다. 다 꺾였다. 망한다. 막 이러던 때였습니다. 한 1년 내내. 하지만 그래도 이 NC소프트가 괜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니죠. 뭐, 물론 이제 당연히 회사의 연역도 있고, 리니지라는 굉장한 IP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정말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PC가 아닌 모바일 메가 트렌드에 집중을 했다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좌는 제 가족의 계좌인데 제가 직접 매매를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이트진로라는 종목이고요. 이 하이트진로는 5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고 그동안 아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물론 놔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테슬라를 믿고 장투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그냥 놔뒀더니 지금 뭐 수익률이 43%지만 뭐 거의 50%죠. 나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하이트진로를 연초부터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지금 거의 수익률이 더블이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내고 계실 텐데 당연히 일전에 컴투스도 그렇고 지금 이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펀더멘탈 베이스로 한 기대감과 펀더멘탈이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가 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아, 이거 잘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입질이 딱 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 다음 분기, 내년 뭐 이럴 때에는 얼마만큼의 더 주가가 상승률이 여러 개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계속 끌고 갔었던 케이스인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매출 올라가고 정말 실적이 찍히니까 막 1,000억씩 나오고 막 몇백억 벌고 막 이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상승 탄력이 엄청났었던 그런 게 가능했던 케이스였고 하이트질러도 이제 테라가 굉장히 잘 팔렸고 생각보다 괜찮네. 오비 카스 맥주를 넘어설 수 있겠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진로 이즈백 소주까지 또 히트를 치면서 이거는 정말 그동안 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실적 기대감이 대단하다. 그러고 실제로 실적이 이제는 찍힙니다. 대단한 실적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까지 수급이 몰리면서 제대로 9월 달부터 대상승이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을 가지고 나름 잘 아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과 자기 확신에 찬 그런 분석들을 한 뒤에 시간을 녹여가면서 매매에 임하셔야지만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뭐 당분간은 이 바이오와 뭐 이제 그래핀 테마 이런 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매매 영상을 올리겠지만 지금 이 영상은 매매 초보자들, 주식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뭐 반면교사적인 측면으로도 배우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좀 올바른 길로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충분히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도 이렇게 잘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서 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었던 그런 수익 자료도 보여드린 거고 요즘처럼 그래도 분위기가 좋기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정말 또 광풍이 불고 또 이제 총선도 있으니까 이제 또 정치 테마주들도 이미 바람이 꽤 불었지만 또 앞으로도 불 텐데 너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추천하고 그럴 때에는 보통은 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야에서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연계가 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저렴한 가격에 발견을 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비중 조절하시면서 지켜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을 하시면서 매매를 다양하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좋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정답도 아니고 매수를 추천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장이 열리고 나서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가 정말 중요한 게 심리고 대응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자기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들을 쌓기 위해서는 좀 올바른 경험들을 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는 좀 잘하면 내년부터는 대세 상승장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 그리고 뭐 대형주들 위주로도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고 수익률이 막 10%,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런 거를 너무 처음부터 쫓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은행 이자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수익을 내는 걸로 마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거고 잘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반토막 나고 깡통도 차고 하시는데 너무 급등주, 작전주 이런 거에 눈이 이제 불이 켜져서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좀 올바른 이성으로 접근을 하시고 좀 수익률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금 탄력 있는 시장에 좀 핫한 테마주들을 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한창 돈이 몰릴 때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자칫 삐끗하면은 좀 손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손절이 반복되다 보면 계좌가 점점 까이고 그 원금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점점 더 급등주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점점 반토막이 나고 심지어는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깡통을 차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름 그래도 저도 치명타를 입어본 적도 있고 뭐 멘탈이 많이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작은 돈부터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거고요. 좀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상황이 자금적인 상황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항상 좀 희망과 용기를 넣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해당 종목, 내가 가진 보유 종목에 대해서 바른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심지어 저라고 해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고 자기 자신을 많이 신뢰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계좌 상황이 처참하고 현재 수익률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회는 늘 시장에서 돌고 나에게도 옵니다. 그럴 때 올바른 이성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항상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하고 정신도 맑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리에 빠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초보자 분들을 위한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사실은 마인드와 투자 철학, 설령 그게 아무리 뭐 나만의 개똥 철학이라 하더라도 그런 철학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변화를 이제 좀 다듬어 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내시는 분들이 나중에 대성을 하실 수 있고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기회는 언제나 오고요. 아무리 폭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기 나름이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매 전략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고 도는 것이고 어떤 시장에 대한 파도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해서 계좌가 많이 까였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까였으니까 또 올라가는 길도 반드시 나타나니까요. 용기 절대로 잃지 마시고 항상 좀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서 용기 있는 투자를 그러고 또 선택을 하시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이었는데 앞으로도 좀 주식 입문자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하나씩 업로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이 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